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학 재학생들 논술 준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재학생들은 이제 보통 한 3월 정도부터 서서히 지금 준비를 해서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끝나는 6월 말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 대학 재학생들 중에는 사실 혼자서 뭐 인강이나 이런 걸로 처리를 좀 하다가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이제 시험장에 가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절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어떤 학교를 타겟으로 해서 꼭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대학 재학생 중에서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거나 또는 인서울에서 가장 좀 소위 말하는 하위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건, 동, 홍, 숙 요때부터 이제 타겟이 됩니다. 물론 요거를 건너뛰어도 되는데, 건너뛰려고 하는 학생들은 수능이 좀 받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개인이 판단을 하시되, 다만 이제 건동, 홍숙부터 지원을 한다, 이런 패턴을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숙대가 2합 5 정도 되죠. 2합 4나 이런 데가 동대, 이런 정도를 맞춰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동, 홍숙 정도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경 정도부터 해서 그 위로 지원을 하면 될 거예요. 요즘은 외대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외대 같은 경우를 지원할 때는 좀 최상위 학과, 그러니까 경영이나 뭐 경제, 통번역 이런 데로 한정해서만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학생들은 이제 연서성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거나, 논술을 아주 잘하거나 수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에 한정해서는 뭐 한양대를 쓰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경하고 이제 시립대, 외대 이런 데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 학생들은 연대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서강대, 그리고 이제 경희대, 한의대 이런 데가 되는데, 요 학생들이 오늘 제가 좀 많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요 학생들을 포함해서 이제 학생들이 한 클래스 정도 올리는 거에 대한 부분,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대, 경희대, 외대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반의 학생들이 처음에 대부분 연대만 쓰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득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나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중에 성균관대, 서강대까지 추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하는 게 좋아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성한 정도 되면은 연대하고, 만약에 의사가 있다면 경희대, 한의대 이런 데 2개 정도 되고, 요쯤 되는 학생들이야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좀 타겟으로 잡는 거는 건동, 홍숙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중경외를 건너뛰고 연서성만 하거나, 또는 이제 한 단계 정도를 뛰어넘지 말고 그 한 단계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경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중경외 정도 다니는 학생들이 성균관대에서 서강대를 지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 이유는 수능 준비하기가 부담스럽고, 뭐 한 해 더해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그렇게 대단하냐? 대단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정시로 수능으로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능으로 지금 재수학생들 중에서는 그 한 단계 올리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 줄게요. 일단 가장 좋은 자료는 서울대 로스쿨일 거예요. 서울대 로스쿨에서 비서울대 출신의 입학을 한번 보면은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거의 변하지 않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이 150명 뽑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비서울대 같은 경우가 대략 한 50명 정도 선발이 되는데, 연고대가 일단 합쳐서 20, 20 해서 거의 한 40명이 돼요. 뭐 보통은 연대가 조금 더 많이 된 것 같은데, 작년 학기에는 고대가 몇 명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연대 20, 고대 뭐 18, 뭐 이런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40명 정도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10명이 이제 뭐 비서울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카이스트도 있고 포스텍도 있고 미국의 하버드, 예일 출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12명 되는 자리에서 나눠 먹기가 되는데, 보통 성균관대가 좀 많이 가면 한 3명까지 갑니다. 그리고 서강대가 한둘 가고요. 한양대가 한 2, 3년 전에 한번 정체가 애들이 많이 들어간 적이 있었죠. 한 서너 명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보통 평균 잡아서 한 1, 2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서울대 로스쿨을 충분히 그래도 낮은 확률이지만 도전해 볼 수 있는데, 그 아래로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즘 한양대가 굉장히 많이 약진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그 융합, 그 다음에 AI 이런 것 때문이에요. 공대하고의 결합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한양대가 자연계열도 옛날부터 이제 지원을 하기 용이하게 입시 제도가 있었던 것도 있고, 사회적인 평가나 어떤 에버리지도 상당히 많이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정시 경쟁률에서 한양대 파이낸스 같은 좀 그 왜 다이아몬드 학과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성대 글로벌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가 최근에 정시가 좀 약세였는데 그게 한양대가 부상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서성한의 상경 계열은 거의 평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향 평준화된 거죠. 이게 사실은 한양대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중대가 옛날에는 한대를 상당히 강력하게 쫓았지만 사실은 이제 중경외하고의 차이가 사실 한양대 때문에 꽤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니뭐니 해도 연대 논술은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 글로벌 같은 경우에 3합 5를 맞추게 되면은 실질 경쟁률이 20대 1도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연대는 80대 1 이러면 그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어떤 지원 패턴, 어떤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데들이 그 밑에 학교 학생들이라면 웬만하면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대가 영어 2등급이 의무화였는데 이번에 빠졌죠, 그 조건이. 그러면서 3만 6만 맞추면 되니까 웬만하면 맞춰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경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상경 그 수리논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동 홍숙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중앙대나 이대가 논술을 합격하기 용이합니다. 중앙대가 정원이 좀 줄기는 했지만 올해 그래도 3합6이라는 조건은 이 학교들한테는 굉장히 높은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결시가 어마어마하고 학종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합격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어디보다 뭐 한양대 이런 데 비교가 안 됩니다. 한양대 인문사회 이런 데는 3명 뭐 이렇게 뽑잖아요. 그리고 뭐 영문과 이런 데도 요새는 안 뽑습니다. 뽑을 과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정책, 행정, 상경계열 거의 대부분이 수학 본고사에 가까운 수리논술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그쪽 시험을 보는 거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하지 않는, 수리논술을 하지 않는 뭐 인문사회 이쪽에서 한양대 시험 본다는 거는 그냥 가서 시험 한번 보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대학 재학생들은 한 단계 정도 올라가는 지원하는 거를 너무 1년 더해서 뭐 한 단계 더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서 4위와 동건수 굉장히 큰 차이 나고요. 또 여기와 중경 굉장히 큰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와 서성한 역시 차이가 나오고 여기하고 연대 비교 불가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클래스를 올라가는데 신경을 쓰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서성한보다 아래에 있는 대학 학생들은 반드시 수능 준비하고 병행해서 논술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제 말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